전기차의 문제점.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가솔린 자동차 회사의 어떤 주가를 돌파를 했다는 뭐 그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테슬라 같은 회사 저는 굉장히 좋게 봐요. 이게 지금의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꾸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그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봐요. 근데 단점이 앨런 머스크의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뭐 너무 엄프라는 스타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자기 회사 기술이 아닌데 자기 회사 기술인 것처럼 약간 기자들 불러놓고 프리젠테이션만 하는, 아직 만들지도 않고 양산도 안 해고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 뭔가 자기 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예전에 그런 게 좀 보였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디자인도 그렇고. 처음에 테슬라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별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뭐 지금 이제 약간 옛날 애플 같은 느낌? 뭔가 새로운 시장?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높게 평가받았던 이유가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세대를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시장을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를 시킨 거죠. 그 새로운 시장의 어떤 선두주자, 선두주자하고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다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따라하고 있죠. 조금씩. 전기차 아예 안 만들진 않죠. 만들긴 하지만 좀 적게 만들죠. 왜냐하면 문제점이 많으니까요. 실제 자동차 판매량에서는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비싸니까요. 아직까진. 가솔린이나 디젤차가 훨씬 많이 팔리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차보다는 디젤차를 선호하죠. 여러분들이 화물차라든지 뭐 트레일러라든지 그 대부분 디젤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디젤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는 어떤 문제, 매연 뭐 그런 거 시킨다는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제 전기차로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근데 어쨌든 석유가 싸긴 싸요. 왜냐면 또 유가가 지금 더 싸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전기차들이 좀 힘들어요. 유가가 싸고 기름 넣을 때도 시간도 짧고 그리고 주유소도 많고 이러면 전기차가 예전에도 처음에 전기차가 발명됐을 때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죠. 그 석유 재벌들이 로비를 했다는 등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아직까지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 글쎄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여태까지 나온, 여태까지 이렇게 유튜버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들, 뭐 다른 매체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기차의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터리의 효율이죠. 가장 큰 게 그거죠. 전기차의 성능의 50%를 이상을 좌지우지한다 하는 거는 배터리겠죠,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 배터리 효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단점은 그 배터리가 비싸다.
테슬라 배터리는 약간 저렴한 배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값이 1억이 넘어요. 그죠? 그 약간 보급형 테슬라도 내놓는다 뭐 그렇게, 그 테슬라 3였나 뭐 하여튼 있는데 그것도 내놓는다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싸죠. 왜? 차가 작으니까. 차가 소형차기 때문에 뭐 초보자들이 처음에 테슬라를 타고 다니기는 그 아반떼만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에 타고 다니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되면 큰 차로 갈아타려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그죠? 지금 벤츠 그때 예전에 겨울이 되면 배터리 충전 효율이 얼만큼 떨어지나 이렇게 계산해 본 게 있어요. 어, 최소 50% 최대, 벤츠 무슨 차였는데 그러니까 충전이 100km, 그러니까 200km 갈 거를 100km밖에 못 가는 거죠. 벤츠가 그 50%밖에 충전이 안 되더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죠? 지금 여름이야 괜찮죠. 날씨가 따뜻하, 가을까지도 괜찮죠. 한겨울에 눈이 펑펑하고 그래 버리면 배터리 효율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들려오는 뉴스로 봤을 때는 그걸 이렇게 어떻게 뭐 열선 같은 걸 한다 뭐 하는데, 근데 한국도 영하 한 20도, 체감 온도는 영하 한 20도까지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배터리가 다 얼어버린다고요. 설령 뭐 100%다 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금속이라는 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겨울 추우면. 모든 금속은 다 그래요. 그죠? 오그라들기 때문에 효율이,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듯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가솔린은 일단 시동만 걸리면 엔진이 회전을 하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워도 이게 돌아가요. 그죠? 시동만 일단 걸리기 시작하면 그 열이 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달려야 열이 나잖아요. 그죠? 열선 같은 걸 추가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컨트롤이 잘못되면 불나죠. 가뜩이나 지금 배터리차, 전기차는 화재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배터리끼리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과전류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열선을 넣긴 좀 그렇죠. 뭐 이렇게 다른 회사에서 다른 부품에 겨울에 이렇게 잘 돌아가고 망간 같은 게 있긴 한데, 근데 망간 같은 걸 합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죠. 어쨌든 불순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덜할 수는 있겠죠. 덜할 수 있겠지만 배터리 효율이나 충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많이 발전된 게 그래요. 그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센 전기를 넣죠. 그러니까 전압이 센 전기를 넣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시동 걸 때 쓰는 그 액체형 배터리가 아니고 금속형 배터리죠. 금속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더 심해요. 그죠? 물론 액체형보다는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죠? 액체형을 쓸 수가 없죠. 충격이 약하니까. 만약에 터져버리면 못 쓰는 거죠. 그죠? 아무튼 배터리의 효율이 전기차의 거의 50% 이상을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그래서 배터리 효율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못 준다. 날씨가 추울 때는 어떤 배터리 효율은 떨어진다.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 모터의 성능, 단거리에는 강하지만 장거리에는 약하죠. 왜 단거리는 강하죠? 왜냐면 전기가 딱 들어오면 모터가 웽 하면서 돌잖아요. 그래서 단거리는 강하죠. 그러니까 제로백은 좋죠. 근데 계속 달리면 배터리가 줄줄줄줄 나가면서 배터리가 약해지면서 전압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또 모터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죠? 아무래도 자동차 엔진은 공랭식으로 열을 씻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열을 씻을 수 있는, 엔진 열을 식힐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 전체에서 열이 나거든요.
그러면 그 자동차 바닥 전체에서 열이 다 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장거리 계속해서 100km, 200km를 밟아서 장거리를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열이 많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써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오랫동안 하면 어때요? 열 나죠. 그죠? 물론 이렇게 방열을 하죠. 바깥으로 열을 빼내는 장치 같은 게 달려있고, 테슬라는 순행을 한다고. 전기 모터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그 컴퓨터에 순행 달듯이 뭐 그렇게 순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열이 많이 나요. 자동차 엔진보다 제가 보기에는 열이 훨씬 더 많이 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의 성능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이냐. 전기 모터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기 모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구리선 같은 걸로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구성이 좀 떨어져서 그게 그 중에 하나라도 몇 개가 따따닥 끊어져 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배터리 그 모터 성능이 확 떨어지겠죠. 그죠? 물론 돌아가기는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 그냥 탁 서버리죠. 그런 안 끊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전기 모터 구리선을 안 끊어지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건 이렇게 뭐 덩어리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덩어리로 만들면 그게 효율이 떨어지죠. 저항이 세지니까. 그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좀 굵게 만들면 전기 모터 효율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전기 모터를 컨트롤하는 회로판 같은 거, 전기 모터를 컨트롤하는 회로판 같은 게 만약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고장이 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누군가가 발로 찼다. 그래서 안에 부품이 뭔가 고장이 났다. 그랬을 경우 자동차 전체가 다 정지를 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죠. 사고에 취약하다. 사고 나면 돈 엄청 많이 들죠. 옛날에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는데, 배터리가 박살난다든지 회로가 무너진다든지, 그 회로가 박살나면 여러분들 노트북 하나를 바꿔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컨트롤 하려면 딱 박아서 회로가 고장이 났다. 그럼 노트북 하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100만 원짜리 노트북 하나 없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격 같은 건 어떻게 완화를 시킬 것인가.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테슬라가 종종 에러가 나죠. 그냥 뭐 돌진을 해버린다든지,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냥 박아버린다든지, 그런 종종 그런 게 나요. 사고 같은 게, 해외 토픽 같은 게 나오죠. 컴퓨터라는 게 오래 달리고 장거리를 달리면, 여러분들 컴퓨터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운이 돼 버리죠. 그죠? 열이 많이 나면 다운이 돼 버리죠. 컴퓨터 자동으로 꺼져 버리죠. 그런 문제 있죠. 근데 운전자는, 차는 어쨌든 앞으로 나가니까, 컴퓨터는 다운됐는데 차는 앞으로 나가니까 엑셀 계속 밟고 있는데 피하겠지 이랬는데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죠. 컴퓨터가 열이 식어가지고 리부팅 되기 전까지 회로가 센서가 다 나가버렸는데 그냥 밟고 가는 거죠. 그럼 갖다 박아버리겠죠. 그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엄청 열이 많이 날 테니까. 그죠? 어떤 테슬라가 에러가 덜 나려면 어떤 그런 센서나 회로의 어떤 과열 현상, 그죠? 그런 현상을 분명히 잡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같으면 그냥 핸들 꺾으면 되죠. 그죠? 아날로그 같으면, 그냥 가솔린차 같으면 그냥 뭐, 가솔린차는 그런 첨단 그 보조 장치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해요. 그죠? 원래 아날로그가 그렇잖아요. 운전은 가능해요. 다만 있으면 좀 편하죠. 그죠? 있으면 좀 편할 뿐이죠. 안전하고 편할 뿐이지, 없다고 해서 이거 운전을 못 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로가 망가지면 아마 다 작동이 안 될 거예요.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니까. 아무튼 그 회로,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게 박살나거나 과열돼서 다운돼 버리면 그냥 받겠죠.
그리고 전기차니까 물론 알루미늄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 테슬라는 그 철도 그 강화 아이언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철을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전기를 때려버리면 벼락 같은 게 날라와서 맞아버리면 어떻게? 벼락이나 어떤 강한 전기 자극이 와서 맞아버리면 테슬라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주변에 핵폭탄이 터졌다. 만약 미국의 핵폭탄이 터졌다고 가정을 하면 테슬라 차는 다 작동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회로가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날로그 차는 운전이 가능하죠. 그래서 군대 같은 데 보면 기계식 자동차, 수동 자동차를 모으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수동 자동차가 있어야지 뭐 핵폭탄 같은 게 터져도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없애지 수동차를 그 안전히 다 없애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자동차의 가격. 전기차가 배터리가 비싸다 보니까 엄청 비싸죠. 테슬라도 지금 국내 판매 모델 1억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좀 빠른 거 스포츠 모델은 막 2, 3억 정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 국가 보조금이 엄청 들어가죠. 현대자동차도 하이브리드는 지금 보조금 안 준다고 그러던데 전기차일 경우는 국가 보조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죠? 배터리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전기차 산업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성장을 시키고 있죠. 하지만 가솔린 차는 그냥 그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국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환경 분담금이라는 게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 그런 게 있잖아요. 탄소를 덜 배출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기차 산업이 없어져 버리면 미래에 그냥 이 자동차 산업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하죠. 하지만 그것도 보조해주는 비용도 무시 못해요, 그죠? 그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뭐 부품을 어떻게 하든 뭐 싼 데 가서 만들 인건비를 조정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우려 먹었거든요. 그 50년, 60년 동안을 이 가솔린 엔진으로 우려 먹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나 이게 저변 확대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철 가격도 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또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전기차는 물론 약간 전기차도 대량 생산하면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솔린 차보다는 그 가격이 같은 cc로 봤을 때 가격이 훨씬 높다. 그죠?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가격 하락이 배터리를 그럼 빼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테슬라가 400km 정도 간다라고 했을 때 배터리를 200km짜리 가게 만드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좀 한 5천만 원 정도로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키로수가 줄어드는 거죠. 200km 가지고는 서울, 부산을 왕복 가지는 못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못 가잖아요. 중간에 충전 한번 완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불편하죠. 뭐 출퇴근할 때 모르겠지만 최소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배터리 효율이 돼야 되거든요. 400km 정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쌍용에서 개발하는 SUV 전기차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그 차는 지금 400km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에 도착을 해서 충전을 하는 뭐 그걸 목표로 잡고 있죠. 가솔린도 그 정도는 나오거든요. 가솔린도 기름 넣고 가면 그 정도는 나오니까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비싸요. 너무 비싸요. 가격이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배터리를 200km까지 줄이고 이 배터리로 400km를 갈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뭐 다른 장치를 붙이든 보조 장치를 붙이든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차 가격도 떨어지고 어, 그 수리비나 뭐 이런 것도 적게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연구 방향을 그렇게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뭔가 다른 장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하나가 있는데, 그죠? 딱 떠오르는 거 하나가 있죠. 그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죠? 기아가 들어가면 되죠. 기아가. 그죠? 기아가 들어가면 되죠. 지금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기 모터를 전륜으로 하는 거죠. 지금 자동차, 가솔린 자동차처럼 전륜 전기 모터를 넣고 기아를 얻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오토 기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아를 넣어요. 그죠? 그 기아를 넣고 뒷바퀴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변속이 되겠죠. 고속주행 시 변속이 되면 여기 한 바퀴 전기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이쪽이 1대7이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 되는지 만약 7단 8단 올라간다 치면 지금 한 10 몇 단까지 나오니까 10단까지 나왔으니까 10단은 좀 힘들다고 쳐도 한 6, 7단 정도 넣는다고 쳐도 앞에 전기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기압비가 물리면 뒤에는 뒷바퀴는 7바퀴 도는 거예요. 그죠? 손실이 좀 있다고 해도 최소 5바퀴 돌겠죠. 그런 식으로 기아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절약하는 거, 배터리 효율을 올리는 거, 전기 모터 효율을 올리는 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고 배터리 효율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하겠죠. 지금 미래 자동차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건 휠 있죠, 휠. 각 자동차 휠, 각 자동차 휠에 전기 모터를 장착을 해서 네 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걸 처음에 전기차 시장 나왔을 때는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전동 휠 있죠. 그 뭐죠? 그 왜 스쿠터 그 뭐지? 이렇게 애기들 타고 다니는 거. 거기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모터를 넣어서 바퀴를 돌리잖아요. 그런 걸 만들려고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생각보다 전기에 더 많이 먹고 네 바퀴 다 컨트롤하기에 너무 까다로웠던 거죠. 굳이 네 개가 다 따로따로 돌 필요 있나? 그죠? 앞바퀴 두 개만 돌면 되지. 굳이 네 개가 다 뒷바퀴는 고정해놓고 앞바퀴만 틀면 이렇게 방향이 틀리는데 굳이 네 개를 다 돌릴 필요가 있나? 뭐 그렇게 그때 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연구 초점은 네 바퀴가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건 이제 배터리 효율이 향상이 되면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지죠. 그렇게 되면. 이거 휠이 튼튼해져야 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차를 지금 탈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중국에서도 홍수가 났고 러시아에는 기온이 뭐 28도까지 올라가 있고 북극 얼음이 거의 다 녹아버렸고 이런 어떤 지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점점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코로나 나서 시내 차가 안 다니니까 공기가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환경에 대해서 거의 진짜 종말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지금 지구 엉망진창이 코로나에 뭐 각종 질병에 홍수에 지금 뭐 일본도 홍수가 났다 그러죠.
중국도 홍수 났다 그러죠.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 한쪽에는 또 더워가지고 메뚜기만 난리치고 메뚜기가 뭐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창고를 하고 지금 뭐 이게 만약에 다 사실이면 지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것 때문에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테슬라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사람들이 타고 있죠. 그죠? 그,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단점만 있냐? 뭐 물론 문제점 이야기하려고 시작은 했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죠? 모터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려고 했을 때 제어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쌓아놨던 로봇 기술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를 제어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이렇게 그 키 같은 걸로 누르면 뭐 이렇게 주차 이제 후진을 해서 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간단한 것들 그런 간단한 것들은 지금 뭐 다 되고 있죠. 전기 모터로 하게 되면 그 로봇 제어하듯이 로봇 제어가 전기 모터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은 아직 지금 굉장히 수준이 높은 기술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모터라서 자율주행하기가 굉장히 자율주행 시 제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앞으로 테슬라 사람들이 테슬라한테 바라는 건 그거겠죠. 앞으로 이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키트처럼 예전에 그 전격 제트 작전 나왔던 키트처럼 혼자서 운전해서 사람 데려다주는 뭐 그런 걸 원해서 하는 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 그런 제품이 나오겠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거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테슬라는 우주에다 그 로켓 쏘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적자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테슬라 같은 회사는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 돈을 이제 미국이니까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 같으면 시장이 작아서 진짜 힘들죠. 미국이니까 진짜 그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야 네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음, 테슬라는 미국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자기들이 이제 선진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인 것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만약에 계속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앨런 머스크를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리더로서 세계의 어떤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주가도 올라갈 테고, 그죠? 아무튼 그런 걸 어느 정도 노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전기차에 자동차를 제작하는 건 간단해요, 그죠? 복잡하게 엔진을 연결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어요, 그죠? 전기 모터 꼽고 배터리만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다? 자동차 제작하기에 자동화가 가능하다. 즉 사람이 조립하지 않아도 로봇이 조립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겨요. 라인을 만들기가 좋은 거죠. 그죠? 지금 테슬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로봇이 아직까지 못하는 부분은 사람이 하지만 로봇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자동화 비중을 높일 수가 있죠. 그죠? 배터리 딱딱 놓고 딱 잠그고 여기 딱딱딱 놓고 그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엔지니어링 하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들 보면 나사가 몇 개 빠져 있어요. 차에.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게 몇 개가 빠져서 조립된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조립이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진동이 심해서 빠져버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역시 사람이 하는 게 꼼꼼하긴 하죠. 그죠? 로봇은 간혹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잡았다고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체크를 해야 되죠. 사람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죠? 자동차는 잘못 가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전기 자동차 위에 이렇게 뚜껑을 다 드러낸 상태예요. 그죠? 어, 지금 이거는 테슬라인지 어디에서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배터리 셀 요게 다 나와 있어서 이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전륜이 있죠. 앞에 모터가 있고 아마 앞에 모터를 넣어서 이렇게 전륜 구동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여기 기어만 하면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축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뒤축이 돌게끔 그렇게 전륜은 여기 있고 후륜은 여기 있겠죠. 근데 테슬라는 뒤쪽에 엔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여기에 기아를 하나 체결을 한다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연구 개발을 더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빡빡하게 넣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차가 이렇게 뒤틀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들 그 라이트닝 형제들 아시죠? 비행기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날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이렇게 돌뿌리 같은 게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정말 정말 그 작은 건데 살짝 틀어져야 돼요. 이렇게 살짝 틀어져야 승차감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동차 보면 이렇게 단차가 있죠. 이게 라인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줄이 이렇게 쭉 그어져 있는 그 틈이 있죠. 그 틈이 왜 있냐면 차가 이렇게 찌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틈이 없으면 그게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탁탁탁탁 하면서. 그래서 단차를 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단차를 주기가 힘들겠죠. 그죠? 테슬라의 승차감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욕을 하는 그 프레임 바디라고 있죠. 지금 쌍용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주로 쓰고 있는 프레임 바디라고 있어요. 여기 밑에,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가 이거와 같은 구조죠. 여기 밑에 이렇게 이 배터리가 없고 여기에 이제 철근을 넣으면 그게 프레임 바디예요. 그죠? 그 승차감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쫙 깔아가 붙여서 가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코너링을 해버리면 이렇게 안 찌그러지죠. 코너링을 하면 D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코너링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겠죠. 그죠? D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돌겠죠. 아무튼 그런 단점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 배터리 안 봐봐요. 그죠? 이게 하나만 고장 나도 다 고장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좀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수리할 때 이게 막 그 삼상볼트라고 그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전기가 있거든요. 뭐 그런 방식으로 돌린대요. 그러면 수리할 때 만약에 이 배터리 전원을 안 내리고 잘못 건드리면 감전사고가 일어나요. 전기차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꼭 그 체크를 해놔야 된다고. 여기 이렇게 본네트라 그러죠. 본네트 열 때 거기에다가 여기 전원을 차단하고 수리하라고 뭐 그런 거 표시를 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쌍용차 프레임바디 차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언덕 방직턱 같은 걸 지나가면 차 전체가 바닥이 무겁기 때문에 차 전체가 이렇게 쿵 떨어지죠. 바닥으로. 그 프레임 바디하고 비슷한 그보다 더 훨씬 더 심한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 테슬라 주행한 카 레이서는 이 핸들 빠르게 갔을 때 핸들 잘못 조작하고 커브로 들어갔을 때 뒤가 날아갈 수가 있다고. 차가 이렇게 쭉 밀리죠. 무거우니까. 배터리가 무게중심이 배터리 쪽에 있으니까 카트 끌듯이 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죠? 그렇게 좀
약간 좀 안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럼 이거를 이 현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꽉 채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 공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게 양쪽을 좀 공간을 띄워야 되죠. 양쪽 공간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띄워야 좋은 거죠. 그래야지 차가 약간 뭐 아주 조금이라도 공간을 좀 띄워야 좋겠죠, 그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음, 서스펜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죠? 그리고 테슬라 부품 중에 외국에서 부품도 상당히 많더군요. 벤츠나 뭐 폭스바겐 그룹 쪽에서 제공하는 뭐 그런 회사들, 자동차 회사를 유명한 회사들하고 합작을 해서 그쪽에서 부품을 갖고 조립만 하는 뭐 그런 게 굉장히 많더군요. 뭐 아무튼 그런 단점들이 있다, 전기차는. 전기차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하고 또 미래의 어떤 산업, 미래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효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곽광을 받고 있다. 그죠? 지금 서울만 해도 충전 한번 하려면 진짜 뭐 노숙해야 된다면서요. 거기 어디지? 롯데타워인가? 거기 테슬라 전용 충전하는 데 있는데 거기서 막 사람들 줄 서 있고 이러던데. 좀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아직까지는 마찬가지고. 수소는 좀 의문점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수소도 좀 마찬가지고, 그죠? 수소는 제가 보기에 없어질 것 같아요, 그죠? 수소는 저는 좀 그렇게 비추해요, 그죠? 지금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단 하나의 거는 배터리죠. 배터리 효율과 충전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강한 전류를 쏴도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아야 되는 거. 그래야 충전이 빨라질 테니까. 그죠? 근데 그건 앞으로 계속 개선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들 자동차에 핵융합 배터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죠? 핵융합 배터리가 달리 그 아이언맨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가슴에 그 아이언맨이 왜 가슴에 달고 있던 두 번째 만든 배터리 파란색 나는 거 그거를 하게 되면 어, 뭐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죠. 뭐 무한일 테니까. 그죠? 하지만 그걸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걸 대량 생산해서 전기차에 하나씩 붙일 때까지는 아마 100년은 넘게 제 생각은 100년은 넘게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한 개는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지구에서는 한 개도 못 만들고 있는데 한 개는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죠? 한두 개 정도. 근데 과연 이걸 자동차마다 다 달 수 있을까? 그죠? 자동차마다 다 달 수 있을까? 그건 좀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 아반떼 사시는 분들까지 다 그런 차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죠? 뭐 돈 많은 사람은 먼저 탈 수 있게 하겠죠, 그죠?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탈 수 있는 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전기차의 문제점, 물론 뭐 하나하나 해결해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 문제만 해결한다면, 뭐 환경에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죠?